단일화를 만약 성공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보여질 것인가? 윤석열로 단일화를 하느냐,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가상 대결을 보면은 윤석열 44.8, 이재명 4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화를 했을 때의 그 가상 대결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차이는 3.7%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 보겠습니다. 안철수 47.5, 이재명 33.7, 두 사람의 격차는 13.8%포인트. 따라서 저 오른쪽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안개 속이지만 범야권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윤이 됐든 아니 됐든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옵니다. 특히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은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13 정도의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안철수한테 48%쯤이 가 있고 윤석열에게는 43.5%가 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뭐 그 지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윤석열은 약 4%포인트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맨 아래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윤석열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거의 대부분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그 다음 지표가 또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석열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48.7. 이재명은 36.7. 놀랍게도 안철수는 0.9. 거의 무의미합니다. 심상정은 제로. 안철수는 0.9인데 뭐 거의 무의미한 숫자. 당선 가능성을 묻는 그 질문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48.7%,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대답은 36.7. 둘 사이의 격차는 12%포인트입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다자간 지지율을 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후보 단일화 경쟁력과는 관계없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안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토론 누가 잘했나? TV 토론 시청 후 지지 변경 의향을 물어봤는데 92% 정도가 아니, 난 TV 토론 보고 난 뒤에 후보를 바꾸지는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토론 누가 잘했나? 이재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1, 안철수가 21.1, 심상정이 16.1, 윤석열이 15.4.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꼴등, 이재명 후보가 1등.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또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있었던 2월 21일에 있었던 제1차 법정 토론은 경제가 주제였는데 경제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은 점수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셈입니다. 오늘 밤 8시부터 있을 제2차 법정 토론은 주제가 정치, 외교, 안보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는 윤석열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만회를
하려고 아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소련의 침공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한국은 어떠해야 되는가, 차기 대통령감들로부터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대통령 선거 12일 남았는데요. 가장 큰 핵심 현안은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가 성사가 되느냐, 끝내 결렬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이 얘기, 그다음에 후보를 만난 기자들도 이 질문,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사로이 어떤 자리, 밥 먹는 자리가 있을 때도 이야기. 단일화 될 것 같아?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3번의 변곡점이 있다. 3번의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25일 오늘 저녁에 있는 TV 토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준석이 아무리 꼬장을 부리고 있어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입 다물어라. 당 대표를 비롯해서 사익과 사감을 앞세우지 말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라. 명심하라.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자, 안철수 후보 들으시오. 내가 이준석을 제끼기 시작했소. 권영세 본부장이 하는 얘기 잘 들었소? 내가 이준석한테 경고장 날렸잖소. 명심하라고. 권영세가 얘기한 건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소. 선대본부장이 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녁 TV 토론을 유심히 보시면은 단일화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고 TV 토론이 있기 직전에 어떤 전격적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요. 지금 야권에서 단일화에 관한 굵직한 뉴스가 되게 주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빅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8일입니다. 다음 월요일. 왜 다음 월요일을 중요 변곡점으로 보느냐? 그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투표용지가 새롭게 인쇄가 될 수 있는 날이 28일입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3월 4일 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월 4일 새벽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단일화가 성사됐느냐, 최종 결렬이 됐느냐 이 여부가 알려지면은 사전 투표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 단일화의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미 투표를 시작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투표는 단일화 성사 여부를 알지 못하신 채 답답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우리 야권 인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세 가지 변곡점이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